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 시작합니다. 시장에 극강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일희일비하면서 그죠? 시장이 와 정말 극강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급락 이후에 또 급등 변동성인데 반도체도 늘렸다 올라오는데 이거 뭐 올라와서 다행이지만 고민이 많습니다. 그죠? 저는 근데 지금 최근에 반도체 하락은 사실 두 가지가 같이 몰린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먼저 맞은 건 뭐냐면 MS의 투자 축소. 그다음에 이제 결정타가 맞은 게 이제 관세 이슈였던 거고요.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예. 그럼 스마트폰이 S25가 굉장히 잘 팔렸다. 그런 뉴스도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잘 팔렸대요. 그러니까 결과를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디자인 뭐 24랑 똑같고 예. 뭐 기능도 별로 없고 야 그거 뭐 사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이렇게 뭐 얼마나 쓰겠어. 근데 해외에서는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이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반영이 돼서 이제 잘 나왔습니다. 근데 반도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D램 쪽에서는 좋았습니다. 한 1조 가까이 한 2조 가까이 번 거, 3조 가까이 번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아직 모릅니다. 정확하게 세부 실적은 안 나왔는데 파운드리가 한 뭐 2조 5천억 이상 까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전체 토탈에서는 1조도 못 벌었는데 하이닉스는 그러면 삼성이 D램이 잘 팔렸으면 하이닉스는 같이 잘 팔렸겠죠. 그러니까요. 파운드리 없죠. 파운드리도 없죠. HBM 비중 높죠. 그죠? 실적이 예. 잘 나와야죠. 휴대폰은 없지만 HBM이 휴대폰보다 더 마진율이 높죠. 그러면 하이닉스 실적은 당연히 서프라이즈가 나오겠죠. 이제 그걸 반영해서 이제 가이던스가 또 이제 올라가겠지만 하이닉스의 가이던스는 계속 우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이던스 자체도. 그리고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달에 제가 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기대감이 없어졌습니다. 최근에. 퀄테스트를 한다는 얘기도 없죠. 근데 어디에 뭐 이제 브로드컴이랑 뭐 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메인인 지금 엔비디아랑 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HBM4에 대해서. 그 얘기는 예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뒷정보에도 이렇게 나오고 뭐 뻥카 기사도 좀 나오고 했는데 지금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삼성전자에서 하나도 흘리지 않고 있다. 근데 하이닉스는 이미 샘플 납품했습니다. 그러면 HBM4도 결국에는 누가 선두로 나가는 거냐면 하이닉스가 선두로 나간다. 지금 마이크론도 아직 샘플을 납품을 못했고요. 그러면 당분간 하이닉스의 시대가 더 이어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뒤늦게 또 HBM4 납품해봐야 의미 없죠. 그렇죠. 뒷북이죠. 네, 그러면 마진율도 별로 안 클 거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는 기대는 HBM4의 기대감 제가 뭐 반영 중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여전히 있지만 사실은 삼성전자 지금 레거시만 보고 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파운드리가 얼마나 회복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오히려 하이닉스는 연내에 지금 HBM4 양산 기대감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였는데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다시 하이닉스 주가가 또 좀 내려왔잖아요. 네. 물론 이제 오늘 반등이 뭐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녹화 기준으로 4월 10일이니까 한 18만 원 선까지 올라왔는데 아직도 위에 올라갈 룸은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 과대 구간인데 낙폭이 과대했다는 이유로 반등을 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아니라 그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빠지니까 같이 빠진 겁니다. AI 산업이 죽을 것 같으니까. 여전히 근데 뭐 저는 반도체 섹터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뭐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문제니까 지금 그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직도 안 물려 계신 분이 있는 게 신기한 거죠. 사실 반도체 연초, 작년, 뭐 재작년 계속 반도체 얘기는 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갖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근데 얼마에 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뭐 본인들이 이제 사신 것만큼 좀 기다려 주시면 저는 올라올 수 있다. 1년 보고 투자하실 거면 지금 들어가셔도 제가 볼 때는 한 20-30%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있을 걸로 봅니다. 어차피 무역 전쟁이 지난번에 1차 때는 한 1년 끌었죠. 중국과 미국이. 이제는 이제 스타트했으니까 한 달 정도 한 2달 됐잖아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그러면
얼마나 더 갈까? 이번에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반도체주 관심 종목을 한번 지켜보죠.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탑픽이고 네. 삼성전자는 이제 한 6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을까? 뭐 6만 5천 원이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은 좀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사실 5만 1천 원대 가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4자로 빠지면 사는 게 맞다. 49%대. 당분간 한미반도체는 좀 올라오려면 큰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테크윈 같은 이제 테스트 장비들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예민수의 경제 토크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49,900원, 그죠? 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4일이네요, 그죠? 그리고 6만 원 넘어서 6만 2천 원까지 갔다가 최근 저점은 다시 5만 2천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5만 6천 원. 네, 뭐 상승한 거 상당 부분 되돌려놔서 그렇죠. 네, 그냥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네. 49,900원대를 딱 기점으로 해서 네, 이렇게 저점으로 만들어 보게 되면 저점이 요만큼씩 다 올라갑니다. 예, 네, 이번에 아무리 또 무슨 관세가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직전 저점이 52,500원에 비해서 이번이 53,200원. 네, 저점 높여간다는 거 어쨌든 상승 추세를 얘기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거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게 참 속상합니다. 예. 네, 그런 쪽에서 또 지난번에 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른다,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레거시 반도체들 돌아간다라고 하면서 딱 들어갔을 때가 그때가 이제 61,500원. 네. 제가 그때가 지지하는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게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딱 그때 하루 이틀 있다 고점이네. 우와,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요. 때가 됐다. 야, 가치야 이제 7만 전자 8만 전자다 보니까 자, 김치국 마셨는가? 그러면서 또 와르르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 같습니다.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주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는데 회복하는 과정 쪽에서 덜 회복하는, 그러니까 지수는 한 2,500선 근처까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덜 오르는 섹터가 뭐냐라고 보게 되면 몇 가지 없습니다. 첫째가 반도체 이쪽은 제대로 반응이 조금 좀 덜하고요. 두 번째 자동차, 둘 다 관세에서 정해진 게 없는 모습들이죠. 하이닉스는 또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그나마 뭐 하이닉스는 HBM 쪽이 강자고 그죠? 네.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되는데도 하이닉스가 뭐 더 빠지고 공매도 타겟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더 부진했어요. 예. 네, 이쪽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하이닉스가 가려고 하게 되면 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AI 인프라 관련된 쪽들이 자신 있게 이제 다 됐어, 다 끝났어, 자 가자 하고 쫙 올라야 되는데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나머지 인프라 관련된 뭐 지금 브로드컴이나 뭐 나머지 또 AI 네트워크 관련된 인프라 쪽들의 종목들 보게 되면 딱 추세 저항 때까지 이렇게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쑥 들어오게 되냐,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거기와 같이 엔비디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움직였다고 보니까 엔비디아, TSMC 이런 쪽과 같이 움직였는데 다들 일단은 네. 지금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는 쪽들이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기승전 관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관세가 제대로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좀 계획이나 이제 변화가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담이 없겠네. 이제 차라리 그냥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되기 시작해야 이걸 가지고 실적의 변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겠네라고 하는데 뭐 저거 바뀐 게 없다 보니까 약간 뚱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그러게요. 없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가니까 소부장들도 뭐 그죠? 소재 이런 거 좀 지난번에 갔잖아요, 그죠? 네. 기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뭐 전공정 이런 쪽도 가다가 주춤 뚱한 그죠? 차별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네. 일단 지금 아무리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저 중국에서도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열심히 키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에서 또 압박이 들어와 보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서 손 내밀 때가 일단은 그렇다고 일본 치와라마 이렇게 없고 거기다 또 첨단 장비들 어딜 이런 쪽이다 보니까 그나마 한국에 손을 내민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쪽에서 중국의 매출이 좀 확대되고 있는 기조의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한때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를 보게 되면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추세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실적 나온다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지금 그러면 네. 굳이 여쭤본다면 중립입니까 의견이 대표님은? 저는 이왕이면은 네. 그거 끝나고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일단은 신호는 메모리 업황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가격들 다 좋습니다. 네. 요즘 오늘 같은 경우도 나왔던 거 보면 다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요. 근데 이것도 관세가 영향을 미쳐요. 왜냐면 저 관세 매기기 전에 우리 빨리 주문해서 싸놓자. 그 잘못하게 되면 비싸게 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극을 해서 선주문이 나와서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간 것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반도체 관세 나오는 동향들 보고 되면 아유 다행이다 우리 그래도 싸게 사놓은 재고 있으니까 나 버텨 그러면 재고 주문이 뚝 떨어지겠죠. 그럼 반도체 가격들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나오느냐? 아니야 이건 그게 아니라 여전히 계속 필요해. 그래서 계속 또 반도체에 대한 주문들이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메모리 반도체들이 한 4월에서 5월 때도 여전히 상승으로 돌아가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확인되는 네. 것까지 봐야 그 다음에 아유 그러면 반도체가 너무 못 갔네. 그러면 폭등이 나오겠죠. 우리 괴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서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 예민수의 경제 토크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님 오셨는데요. 반도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살아야 시장이 사는데 그죠? 네, 뭐 계속해서 트럼프 노이즈가 있고 뭐 레거시 쪽으로 좀 좋아진다고 한 것 같으나 또 트럼프가 이제 뭐 중국 계속 압박하면서 그죠? 네. 또 엔비디아 빠지면서 또 빠지고 그죠. 뭐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쨌든 지난번에 뭐 중국의 내수 이런 것 때문에 수요는 좋아지고 가격은 좀 오른다는 얘기는 있었잖아요. 유효한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수 쪽에서 교체 수요, 그리고 가격 상승 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사님께서 레거시 시장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PC와 기업체에서 업데이트가 중단된다라고 한다면 교체 수요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고 그리고 이 부분의 긍정적인 영향 계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단기로는 확실히 기대해 볼 만한 팩트다라는 네.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1분기 실적 괜찮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2분기에 대한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또 뭐 이재용 회장은 중국 방문해 가지고 사실 반도체에 대한 거 기대했는데 그거보다는 뭐 삼성 전기에서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러네요. 중국 쪽에 좀 돌파구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국 네. 쪽을 우리가 절대 무시를 할 수 없는 네. 시장이다. 그쪽에서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이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반도체 칩 시장에서 이런 기회를 확장하는데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삼성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서는 아무래도 상당히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는 이 납품이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후발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가격 상승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에서의 가격 부분, 이 부분에서 약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가격 상승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수요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실적 상승에서 추가적으로 지속적인 실적 상승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반도체 전체적으로 업황 자체가 관세가 매우 많다라는 점에서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 특히 최근 들어서 이런 관세 이슈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지만 여기에서 이런 메모리 반도체 부분 여기에서 실적이 개선되고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난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 저점에서의 반등 여부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얘기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상황들 그 가운데서는 예를 들면 어느 쪽을 더 좋게 보세요, 대표님? 지금은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특히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좋은 이슈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고부가 가치 반도체에 있어서는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하지만 최근 들어 삼성전자 흐름들이 상당히 좋죠. 이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주가의 PBR이 상당히 낮다라는 점, 그리고 레거시 회복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고, 여기에 엔비디아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와 엔비디아가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영향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에 비해서 가치 상승의 여지가 적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이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교를 했을 때 같이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이 HBM의 영향, 그리고 낮은 PBR, 레거시 이 세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두 주가의 흐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종목 모두가 이런 엔비디아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하면서 가져가 봐야 한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보다는 좀 중간 롱텀 흐름으로서는 SK하이닉스를 더 선호하신다. 지금 이런 거죠. 네, 결국 맞습니다. HBM의 어떤 영향력 때문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 HBM의 영향력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HBM의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주가 반등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HBM의 유통 및 실적에 대한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AI에 대한 수요는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단기적으로 주춤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본다면, HBM에 대한 수요 증가, 유통 증가, 거기에 따른 실적 개선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의 흐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